자, 기계재료 이번 시간에는 2편 철강 재료 중에 6장 탄소강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탄소강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탄소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원소가 탄소라 그랬죠. 그래서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철의 그 성질이 가장 크게 좌우되는데, 자, 이러한 탄소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사용 요구에 따라서 탄소를 얼만큼 들어가 있는 철을 사용해야 되느냐, 강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분류해 놓은 건데, 주로 우리가 이제 가공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탄소 함량이 0.05에서 0.3% 정도 이하의 이러한 탄소를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가 작게 들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공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삭이나 이런 가공을 하기에 좋다는 얘기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가공성도 필요하면서 우리가 강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이제 탄소량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탄소가 0.3에서 0.45% 정도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강인성과 동시에 내마모성까지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제 탄소 함량이 더 높아지는데, 탄소 함량이 일반적으로 0.45에서 0.65% 정도 함유되어 있는 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마모성의 경도까지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량이 더 높아지는데, 탄소 함유량이 0.65에서 1.2% 정도까지 이렇게 탄소를 비교적 많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강을 사용해야 이러한 경도값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강은 강도나 내마모성이나 그 다음에 경도값이 높아지는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을 높이면 우리가 강도, 내마모성, 경도값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탄소 값이 높아지면 우리가 그러니까 연성, 잘 늘어나는 성질, 이러한 것들이 저하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취성이라고 하는 잘 깨지는 성질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함량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되는 이런 성향을 우리가 분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가공성이 용이한 이러한 강도보다는 가공성이 좋은 어떤 재료로 사용하고 싶으면 탄소 함량이 이렇게 낮은 재료를 사용하면 되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경도값이나 내마모성이 높아야 되는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탄소 함량이 높은 강을 골라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강의 분류를 보시면, 탄소 함량에 따른 철강의 분류를 보시면, 자, 순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탄소 함량이 0.02% 이하인 0.02% 이하를 함유하고 있는 우리가 철을 순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철은 다른 이제 탄소 함량이 더 많이 들어있는 다른 강에 비해서 비교적 무른 재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HB라고 하는 거는 브리넬 경도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브리넬 경도값이 40에서 70 정도로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자, 이러한 순철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자동차 철판이라든가 범람기구 같은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영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에 해당되는데, 영강은 탄소 함량이 0.12에서 0.2% 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자, 이러한 탄소 함량이 0.12에서 0.2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영강은 비교적 브리넬 경도 값이 아까 순철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죠. 100에서 130 정도의 브리넬 경도 값을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영강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가 일반 건축용 강재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강판 같은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강보다 좀 더 탄소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강을 보시면 경강은 경도값이 어느 정도 있는 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 함량이 0.4에서 0.5%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데, 자, 탄소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경도값이 영강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자, 경도값이 브리넬 경도가 16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강은 우리가 경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차륜이라든가 네일, 그 다음에 기어나 우리가 캠 같은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강보다 더 탄소를 많이 포함시킨 고탄소강,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탄소강은 우리가 공구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자, 고탄소강, 그러니까 탄소 함량이 0.7에서 1.5 정도로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고탄소강 같은 경우에는 경도값이 180에서 320 정도로 경도값이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브리넬 경도가 180에서 320 정도를 나타내고, 자, 이러한 경도가 높은 고탄소강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 공구 재료, 그 다음에 단조용 공구, 다이스, 드릴, 바이트, 펀치 등과 같이 다른 금속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주로 공구강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경도나 내마모성이나 강도나 이런 값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강을 가공할 수 있는 공구강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표에 보면 우리가 가단 주철, 고급 주철, 보통 주철에서 자, 주철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주철의 종류는 제가 8장 주철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강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 비조질 구조용 아변강입니다. 자, 여기서 비조질이라고 하는 것은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구조용 아변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구조용 아변강은 우리가 다시 분류를 하면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일반 구조용 아변강이 있습니다. 자, 일반 구조용 아변강. 그러면 구조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조물을 짓는 데 주로 사용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반 구조용 강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스틸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스틸 강제고 구조물을 짓는 스트럭처. 구조물을 짓는 강이란 얘기죠. 그래서 앞자 스틸 스트럭처에 SS를 따서 우리가 SS제다 이렇게 SS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판의 종류에 SS 뭐 20C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되어 있으면 아, 이게 SS 일반 구조용 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우리가 탄소 함량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기가 표기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SS25C 아니면 SS40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SS45C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요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탄소 함량이 많고 적고를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탄소 함량이 많다는 얘기는 더 강한 재료다. 경도나 내마모성이나 강도가 더 높은 재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구조용에 사용되는 우리가 강은 SS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이러한 일반 구조용 강은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선박, 차량 등의 재료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열간 아변강제는 주로 이제 강판을 만든다든가 현강, 평강, 본강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고, 이러한 일반 구조용 강은 주로 이제 탄소 함량이 0.3% 이하인 님드강을 이용해서 주로 일반 구조용 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님드강하고 밑에 보시면 킬드강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다시 님드강과 킬드강의 이렇게 분류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일러용 아변강은 우리가 스틸 보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앞자를 따서 SB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용 압연강은 SB로 표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러한 보일러용 압연강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내열성, 내압성 등의 고온에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보일러 같은 거가 해당되겠죠. 열을 받으면서도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데 주로 이제 보일러용 압연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용 압연강제는 주로 이제 탄소나 규소나 망간이 일정량 들어가 있는 킬드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인데 우리가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는 SM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스틸 마린이라고 되어 있죠. 주로 이제 마린이라고 하는 거는 해양에서 이제 해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용접을 예전에 사용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건축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M 이렇게 표기를 해서 주로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는 용접부에 용접을 하다 보면 열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냉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항복점 이하에서도 파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점을 보완한 게 바로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접 구조물에 SM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 영양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탄소 함량은 0.2% 이하인 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 영양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즈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부의 바로 옆에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열 영양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용접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깨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그 용접을 하다 보면 그 옆에 이렇게 가열됐던 이 부분, 요 부분을 이제 해즈부라 그러는데 요 부분이 주로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잔류응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돼서 나중에 파괴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열 영양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는 탄소 함량이 0.2% 이하인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망간을 첨가해 주게 되는데 망간을 첨가해 주게 되면 결정리부의 미세화와 용접 중에 우리가 재질의 경화, 그다음에 탈산 효과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인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용접용 구조용 강제에는 주로 이제 망간을 첨가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 자, 용접 구조용 강인 SM제는 일반 구조용 강인 SS40 강제보다 사용량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용접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자, SM은 스틸 마린의 마린은 선박용이나 바다, 해상의 배라는 의미로 선박이나 배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강제의 성격으로 규격명이 자, SM이라고 이렇게 정해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현재는 배 만드는 강종은 우리가 성금용 강제로서 AH, DH, EH, FH와 같은 규격명을 가지는 코드와 LR, 그다음에 DMV, ABS, GL 등의 성급 기관 인증이 필요한 강제가 별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KES 규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드는 경우에는 주로 여기 성급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급 기관의 인증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요 성급 기관에서 재료나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이제 배 만들고 이런 조선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를 만드는 경우에는 요 성급 기관의 인증을 더 우선시해요. 그래서 요 기관의 인증
되어 있는 이러한 규격을 우리가 많이 따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는 현재는 주로 이제 사무용 빌딩이나 기계 구조물, 공장 등의 강제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림드강과 킬드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림드강은 우리가 주로 이제 평로나 전로에서 제조되는 것으로서 자, 망간의 탈산제를 소량 첨가한 강을 우리가 림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완전 탈산시킨 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과잉산소와 탄소가 반응하여 기공이나 편석이 생기며 질이 나쁘다. 0.15% 이하의 저탄소 강을 제조하고 제조비가 저렴하고 림부의 림드부는 순철에 가깝다. 주로 이제 핀이나 봉이나 파이프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림드강 제조 시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자, 림드강의 제조 시 산소 그러니까 산소 2개와 탄소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데 자, 이 가스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니밍 액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끓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일반적인 강의 탈산도가 우리가 강해지면 킬드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탈산도가 약해지면 림드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킬드강은 자, 평로나 전기로에서 제조된 용광을 강한 탈산제, 망간이나 규소나 알루미늄 등을 첨가하여 완전 탈산 처리하여 속의 산소를 완전히 제거한 강을 우리가 킬드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완전한 탈산 처리, 자, 완전한 탈산 처리를 한 우리가 강을 킬드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영에 부어 강계를 만들 때 배출되는 가스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아주 조용히 응고되고 상부에 수축공환이 생기게 된다. 질은 양호하고 0.3% 이상 고탄소강 그 다음에 합금강 제조에 쓰이며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자, 0.3% 이상의 고탄소강이나 아니면 합금강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자, 이제 헤어클랙이라는 게 있는데 헤어클랙은 수소가스에 의해서 머리카락 모양으로 이렇게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을 헤어클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미킬드강은 자, 아까 림드강하고 킬드강의 중간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걸 우리가 세미킬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과 망간, 철과 규소 등으로 림드강과 킬드강의 중간 정도의 탈산이 되어 있는 강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림드강과 킬드강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용접 구조물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기포나 편석이 없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계 구조용 강입니다. 자, 기계 구조용 부품에 사용되는 강제는 일반 구조용 강보다 신뢰성이 높은 기계 구조용 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기계 구조용 탄소강은 주로 이제 단조 아변에 의해서 성형하고 절삭 가공 후에 적절한 열 처리로 강인성을 부여하여 중요한 기계 구조 부품에 사용되는 고급 탄소 강제다. 그래서 일반 구조용 강제보다는 기계 구조용 강은 고급 탄소 강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킬드 강계에서 제조 저탄소강은 분림 상태로 강도가 작은 볼트나 너트, 핀, 작은 축류 등을 주로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 자, SM40C에서 자, 830도씨에서 880도씨에서 우리가 물에 담금질 해가지고 550도에서 650도에서 뜨임질을 해서 주로 만들고 있다. 강의 질량 효과가 크고 담금질성도 좋지 않은 강이다.
자, 그 다음에 기계 구조용 합금 강의입니다. 자, 합금의 목적은 우리가 담금질성을 향상시키거나 뜨임 하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 기계 구조용 합금 강에는 자, 크롬을 첨가시킨 크롬강, 자, 크롬과 몰리브덴을 첨가시킨 크롬 몰리브덴 강, 그 다음에 니켈과 크롬을 첨가시킨 니켈 크롬강, 그 다음에 니켈 크롬 몰리브덴을 첨가시킨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크롬강을 보시면 크롬강은 탄소강에 약 1%의 크롬을 첨가하여 담금질성을 향상시킨 것이고, 주로 이제 830도씨에서 880도씨로 가열해 가지고 자, 기름에서 냉각하고 580도에서 680도씨에서 뜨임 처리한 강인데, 크롬이 Fe3C에 고용되어 내마멸성, 그 다음에 내마멸성, 즉 내마모성, 다른 말로는 내마모성 이렇게 얘기하죠. 내마모성을 크게 향상시킨 이러한 강이다. 그래서 주로 실린더 라이너, 그 다음에 기어, 캠이나 밸브, 그 다음에 강력 볼트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크롬 몰리브덴 강은 자, 크롬 외에도 몰리브덴을 0.25% 첨가하여 담금질성을 향상시킨 강이고 뜨임치성을 적게 한 강이다. 그래서 니켈 크롬강에서 니켈 대신에 몰리브덴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성질과 강의 질량 효과를 좋게 한 것으로서 니켈 크롬강과 비슷한 성질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자, 니켈 크롬강은 열 처리 효과가 크고 질량 효과가 적어 중심부까지 균일한 고온 가열 담금질이 가능하고 고온 가열에 결정립 성장이 없으며 봉제나 판재, 선재, 단조물 중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은 SNC에 0.15에서 0.3%의 몰리브덴을 첨가한 강으로서 가장 우수한 구조용 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SNC라고 하는 것은 스틸, 니켈, 크롬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이러한 강에 몰리브덴을 더 첨가시켜 가지고 우리가 가장 우수한 구조용 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탄소 공구강입니다. 탄소 공구강은 고탄소강, 그러니까 탄소가 0.6에서 1.5%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강을 사용하고 담금질해서 경도와 강도 값을 크게 올린 공구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 끝의 온도가 200도씨 부근에 달하면 템퍼링 효과로 경도가 저하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담금질성이 좋지 않고 균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소형 공구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값싼 공구로 가공이 비교적 이제 공구 중에서는 값이 싼 공구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고 목공용이나 연질 금속용, 그 다음에 경절상용 공구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탄소 공구강은 공구강 중에서는 비교적 싼 공구강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싼 공구에 해당된다. 자, 일반적으로 공구강의 구비 조건이 나와 있는데 상온이나 고온 경도가 높아 내마모성이 커야 되고 인성이 커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가공 및 열처리가 용이하고 열처리 변형이 적을 것, 그 다음에 내산화성, 내식성, 히트클릭성, 그러니까 반복 가열 냉각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는 이러한 게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구로 사용하다 보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게 냉각되고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되는 가열 냉각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삭성이 좋고 값이 싸야 된다.
자, 다음에는 자, 실력 평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실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